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가장 주요 이슈는 정치적 중립성 문제였는데요. 김진욱 후보자를 추천했던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과 함께 공수처장 역할과 의미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협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찬희 변호사입니다. 예,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언명구관이 초대 공수처장으로 지명이 됐는데요. 추천의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청문회장에 서는 모습 보셨을 때. 네, 저희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후보가 최종적으로 지명을 받고 또한 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가운데서 저렇게 청문회를 하는 것을 보니까 저희 대한변호사협회의 존재 이유와 정치적 중립성이 인정받는 것 같아서 보람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청문회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청문회와 달리 그 질문과 답변 모두 좋고 차분히 진행되는 점이 보기 좋았습니다. 예. 청문회다운 청문회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교과서적인 대답을 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던데요. 교과서적인 대답을 하지 않으면 원칙에 반하는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원칙적인 답을 하는 법조인다운 그런 답변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예. 제가 아까 추천할 때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고 했었는데 직접 또 회의에 참석하셨으니까 당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었을까요? 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사실상 가장 적합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야 되는데 예. 그 정쟁의 연속성 상에 놓인 것처럼 돼서 예. 그런 점에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소통과 합의가 아니라 어떤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태도, 야당 의원 추천위원 중에 어떤 분의 그런 태도가 많이 아쉬웠고 결국 공수처와 관련해서 국민이 후순위로 밀린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그 야당이 정쟁으로 이용했다고 하면 결국은 야당도 그 공정성에 의문을 두지 않느냐 이런 또 반응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공정성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위원회가 6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동안 공정하지 않았다라고 느낀 적은 저는 없었습니다. 예. 더더군다나 그 비토권 부분도 법률 개정이 된 상태에서 그 비토권 자체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 비토권은 원래 제일 처음 만들 때 한 야당에 2개를 주는 비토권이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다수 야당에 비토권을 주는 거였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 비토권은 적합하지 않은 공수처장 후보자를 배제하는 데 사용돼야 되지 공수처 출범 자체를 지연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비토권이 원래 주어진 법률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진욱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계속 나오지만 매우 중립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도 어떤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돼서 특별한 문제점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또 이게 이념적으로 또 지지하는 분들도 많이 갈리니까요. 예를 들면 여당 성향의 지지자분들은 어쨌든 검찰 출신 아니냐 이런 점을 우려하는 것 같고 야당 성향 지지자들은 결국은 또 대통령이 결국은 최종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흐르는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이념의 과잉이라고 보십니까? 네. 김진욱 후보는 검찰 출신은 아니고 판사 출신이고요. 예. 파견 나갔었죠. 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너무 자기 진영 논리에 빠져 있습니다. 항상 세상은 양면적이어야 되는데 우리 편이 아니면 무조건 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지금 현재의 사회 갈등이 이런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까지 연결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점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좀 변화하는 그러한 과정을 겪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방금 판사 출신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특검 때 수사관을 했긴 했습니다만은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공수처장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검사가 아니라 공수처를 전체로 이끄는 선장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사 사건을 보면 판사들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각각 들으면서 거시적이고 종합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또한 변호사는 검사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피고인이나 피의자, 즉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합니다. 예. 이러한 그 판사 출신과 변호사의 경험을 갖췄고 또 아주 드물게 특별검사팀의 특별수사관으로 파견돼서 특수사건을 경험했다. 이렇게 여러 분야에 걸쳐서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후보가 사실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김진욱 후보의 경우에 그 수사 경험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청문회에서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듯이 공수처는 원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원톱이 아니라 원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팀 플레이에서 수사에 서로 보완성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실무를 보는 공수처 차장이 더 중요한 자리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차장의 어떤 그 능력과 경험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공수처를 대표하고 공수처를 이끄는 장은 처장입니다. 그래서 처장이 가장 중요하고 차장은 처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도 청문회장에서 뭐 공수처 1호 수사 대상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1호 수사 대상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상징적일까요? 저는 이게 다 정치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은 오늘 그 처장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치적 고려 없이 그 사실과 법에 입각해서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에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문제이지 아직 뭐 이거 1호가 누군지 이런 정치적인 어떤 그 진영의 그 논리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오늘 청문회장에서 공수처장 후보자가 그 현직 검사 파견은 받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수처의 출범 이유가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 방지도 있지만 검찰 개혁이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검찰로부터 좀 떨어져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수사를 진행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지는데 그건 실제로 이제 공수처를 운영하다 보면 충분히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청문회 중에 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는 말도 나왔단 말이죠. 네. 이 살아있는 권력은 뭐 어디를 뜻할까요? 지금 일단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말 그대로 고위 공직자들을 수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야권보다는 여권이 대상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공수처법 제2조 1호에 명확하게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가 공직자 그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가족이 수사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살아있는 권력은 현재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칼끝을 겨눌 수 있는 그러한 그 수사를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청문회를 보니까 여당 의원들은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공수처 설립이 검찰 개혁과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까요?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제 식구 감싸기 이런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스폰서 검사 특검팀의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해봤는데 검찰이 내부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지금까지 국민으로 받았던 불신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공수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검찰 내부의 개혁과 이 외부에서의 견제가 겹친다면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 다시 환골탈퇴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에 대한 견제 입장에서는 뭐 검찰 개혁의 단계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저희가 이러한 조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과연 자연스럽게 이 조직이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우려도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향후 공수처의 전망? 네, 우리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떠한 하나의 제도나 현상에 대해서 조급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공수처는 첫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공수처장은 그 임기 내에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그리고 하나가 아니라 아예 주춧돌을 놓는다라는 심정으로 공수처를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수처도 이제 첫 출범하는 초대 공수처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고위공직자 부패 범죄를 방지하는 그러한 시금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고위공직자들은 모르겠습니다. 만일 검찰을 공수처에서 수사한다고 하면 검찰에서의 어떤 조직적 반발 이런 우려는 없으세요? 혹시? 그건 국민들이 지켜보기 때문에 예전처럼
검찰 내부에서의 그 검사 관련 사건을 수사하거나 아니면 특별검사 임용 정도가 아니라 상시적인 상설기구로서 공수처가 출범됐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검찰이 반발한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소회 좀 여쭤보죠. 회장님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죠? 네, 2월 22일 날 임기가 종료합니다. 이제 한 달쯤 남았네요. 네. 차기 변협회장은 지금 어떻게 선거로 뽑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5명의 후보가 나와서 아주 열띤 선거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 2년 임기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또 개인 스스로도 또 공수처 설치에 또 참여하셨고, 임기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돌이켜봤을 때 소회를 좀 알려주시죠. 네, 우리 새 임기 중에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갈등 국면을 겪었습니다. 갈등이 심화되면서 저희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러한 그 갈등의 중간에서 외줄 타는 심정으로 참 한 가지 사태에 대해서 아주 신중한 의견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표명이 신중한 태도가 결국은 정치적 중립성을 인정받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가 최종적으로 지명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어떤 갈등의 그 시발점에 그 정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 그다음 언론 개혁, 교육 개혁 여러 가지 개혁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 개혁을 가장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정치 개혁이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개혁되면은 정치가 법원의 재판이나 검찰의 수사에 개입하지 않으면 검찰과 사법 개혁은 지금보다 훨씬 더 국민에게 친화적인 그러한 개혁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검찰 개혁도 하도였고 또 뭐 사법농단 사건도 있었고 어쨌든 그 법조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랄까요? 이게 조금 하락한 것 같아서 어떻게 보세요? 같은 법조인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그 사법 서비스나 검찰의 수사 이런 거에 대해서 만족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과거에 법원과 검찰의 잘못도 있지만 이 법원이 하는 재판이나 검찰이 하는 수사는 한쪽이 어떻게 보면 패배를 하는 그러한 구조, 그리고 한쪽이 이기더라도 100% 만족을 얻기 어려운 그러한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사회는 재판 하나하나, 수사 하나하나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이고 너무 공격적이고 이렇게 갈등을 양산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아쉽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권력의 분산과 균형을 통한 견제가 필요하고 그것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내부 구성원의 어떤 자긍심을 손상시키면서 지나치게 정치가 개입되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 하나하나에 따라서 시비가 엇갈리기도 하고 비난도 받고 칭찬도 받는데 최근에 그 인터넷상에서 조금 심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 소위 말하는 판사 신상털이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사회에서 지탄받는 범죄인들에 대해서 그 변호를 하면 그 변호인에 대한 신상털이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누구나 변호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 사회가 유지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법원을 신뢰하고 법원의 재판에 승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정말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정말 원시 사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약속으로 법원의 판결을 신뢰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걸 신뢰하기 위해서 3심 제도를 만들고 재심 제도를 만들고 이렇게 다 사법 시스템을 구성해 놨는데 본인의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어떤 그 판사의 신상 털기라든지 또한 변호인은 헌법상 국민의 권리인 변론받을 권리를 위해서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변론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변호인에 대해서 신상 털기라는 것은 결국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된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동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정화하는 그러한 노력을 바로 정치권에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정치권이 그것을 더 심화시키고 조장하는 점에 대해서 심히 아쉽고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었습니다.